안녕하세요, 이인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학이 너무 길지요. 온라인 계약을 했는데 온라인 계약이라는 게 익숙지도 않고 불편하고 학교 빨리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얼굴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응용 프로그래밍 화면 구현 과목을 맡은 김현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즉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화면 구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잘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화면 구현이라는 게 어떤 과목이고 또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과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지 첫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응용 프로그램 화면 구현은 어떤 과목인가? 응용 프로그래밍 개발 과목은 C 언어나 자바, 파이썬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목입니다. 즉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할지 결정하고 그것들이 알고리즘의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과목이 개발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화면 구현은 어떤 걸까요? 응용 프로그램의 화면 구현은 사용자에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죠. 아직은 아무리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 즉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잘 짜여져 있고 내부적으로 동작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면서 잘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사용자가 쓰기에 불편하고 또 밉고 이러면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쓰기에 편하고 또 이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과목이 바로 화면 구현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화면의 질이 떨어지면 금방 버려지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메신저 프로그램 많이 있죠. 메신저 프로그램. 예를 들어 카카오톡,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카카오톡, 그리고 페이스북은 뭐 메신저 프로그램은 아니죠. 페이스북, 뭐 메신저 프로그램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카카오톡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부적으로 다른 메신저 프로그램과 다르게 만들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쓰기 편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선전본일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쓰기 편하게 가장 잘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과목을 화면 구현 과목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자, 그러면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 개발이 먼저냐? 아니면 화면을 만드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화면 구현이 먼저냐라고 생각해 보면 닭과 달걀의 논란과 같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싸움은 인류가 태어난 지 뭐 여태까지 몇만 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그동안 닭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아직까지 싸우고 있다고 해요. 프로그램이 먼저인지 프로그램 개발이 먼저인지 프로그램의 화면을 만드는 화면 구현이 먼저인지의 논란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선시 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무시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만들어진 화면 하나는 아주 잘 짜여진 프로그램 10개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화면, 사용자가 사용하기 쉬운 버튼 위치나 뭐 응답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고 쓰기 쉽게 만들어 놓는다면 굉장히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 10개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결국 고객은 인터페이스를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페이스가 과연 뭔지 알아봐야 돼요. 인터페이스가 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과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여기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영역을 가지고 모르는 영역을 사용하려고 해요. 즉 사용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부적으로 소팅을 하는지 리커전을 쓰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즉 사용자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이 모르고 있는 영역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관심만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모르고 있는 영역, 즉 하여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영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전혀 모르고 있는 영역을 사용하게 해줄 수 있는 매개체를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즉 사용자와 프로그램 사이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던 네트워크가 있던 알고리즘이 있던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즉
컴퓨터 운영체제가 여기 있죠. 컴퓨터 내부에서 CPU를 어떻게 사용하고 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린 전혀 몰라도 됩니다. 즉 우리는 윈도우즈 혹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 안드로이드 혹은 아이폰 쓰는 사람 iOS 등등이 프로그램, 기계장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도 사용자는 그림만 보고 클릭하거나 길게 클릭하거나 휴지통에 갖다 넣거나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요 매개장치를 우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화면 구현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사용자에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목이 바로 응용 프로그래밍 화면 구현이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UI란 무엇일까요? UI. 화면 구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UI 혹은 UX가 될 텐데요. UI라는 말은 말 그대로 유저, I, 인터페이스. 우리 배웠죠?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접근해 줄 수 있는 이 매개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에 사용자가 있으니까 이 사용자가 전혀 모르는 영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매개체, 그것을 유저 인터페이스 줄여서 UI라는 말을 씁니다. 별거 아니죠. 쉽죠? 사용자에게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내부적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고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UI,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화면 디자인, 우리의 과목 화면 구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과 같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모르는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화면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UI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UI는 크게 CUI, GUI, NUI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CUI는 명령어 라인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명령어 라인 인터페이스라는 건 뭘까요? 사용자와 시스템, 즉 시스템, 컴퓨터나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텍스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걸 CUI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명령 프롬프트 같은 게 있겠죠. 그죠? 명령 프롬프트에서 우리가 여기에 명령어를 텍스트로 dir이라고 치면 어떤 응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dir은 뭐냐면 디렉터리라는 것의 준말인데요. 우리 디렉터리에 어떤 파일과 어떤 디렉터리가 있는지를 쭉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명령어죠. 그죠? ipconfig라고 치면 네트워크 구성이 IP가, 즉 인터넷 프로토콜이 config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생님 컴퓨터의 IP는 10.145.15.72네요. 그죠? 요렇게 어떤 특정 명령어를 통해서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텍스트 방식의 명령어를 우리는 CUI 방식이라고 합니다. GUI 방식은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거죠. 그죠? 윈도우나 안드로이드나 iOS처럼 어떤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 하거나 휴지통에 갖다 넣거나 하는 방식으로 아이콘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그래픽 형태로 상호작용하는 걸 GUI라고 합니다. NUI는 우리 닌텐도 위라든지 게임에만 적용되나 하여튼 우리 VR이라든지 사람이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몸동작, 목소리, 요새 목소리로 많이 하죠. 뭐 지니야 어디 가, 아니면 뭐 여러가지 몸동작이나 목소리 등으로 사람이 그냥 일상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자연어 유저 인터페이스를 우리 NUI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중요해요. 시험에 나옵니다. UI 표준과 지침, UI를 만들 때 표준을 정해놨는데요. 이 표준과 지침은 필수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표준과 지침을 지켜줌으로써 이 이후에 업데이트되는 이 이후의 버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표준과 지침을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UI 표준은 시스템 전반에 걸쳐 UI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의미하며 화면 구성이나 화면 이동 등이 포함된다.
이 UI 표준과 UI 표준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써야지 버전 1과 쭉쭉쭉쭉 버전 나중에 10이 됐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7 버전을 쓰는 사람과 3 버전을 쓰는 사람과 10 버전을 쓰는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인터페이스 그 시스템을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표준과 지침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UI 지침은 표준과 지침이 좀 다릅니다. 지침은 UI 개발 과정에서 UI 요구사항이나 구현 제약사항 등 지켜져야 할 공통 조건을 의미합니다. 즉 표준이 더 큰 개념이고 지침은 세부적인 요구사항들을 지켜야 하는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침은 버전별로 다를 수 있으나 표준은 전체 프로그램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과제입니다. 오늘은 UI에 대해서 UI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아는 영역과 모르는 영역 사이에 매개체 역할을 한다. 그것을 우리는 화면으로 GUI 방식이겠죠. 그죠? 화면으로 구현한다라는 게 우리 과목의 과제입니다. 화면 구현이라는 과목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영역,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을지 잘 모르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개발자의 영역이죠. 그죠? 개발자. 근데 GUI는 사실 디자인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사실 디자인만 가지고 GUI를 구성한다는 건, UI를 구성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개발과 디자인의 영역이 UI 부분은 같이 있고 프로그램 개발은 개발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GUI 프로그램 몇 가지를 댓글로 작성해보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대표적인 GUI 프로그램 몇 가지를 얘기했었는데요. 뭐 그거 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3개 이상이 만점입니다. 뭐 점수가 수행평가 과제 뭐 내용에 들어가거나 이러는 건 아닐 수 있는데요. 3개 이상 써주시기 바랍니다. 3개 이상 쓰면 선생님이 만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의 마지막에 이인정 누구누구누구라고 이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3개 이상이 만점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틀린 내용이 있을 것 같아. 난 3개만 딱 썼는데 이거 틀릴 것 같아. 그건 4개 5개 쓰시고요. 4개니까 3개 이상이죠. 그죠? 이거 틀렸어도 4개 이상이니까 그러면 만점 드리겠습니다. 한 100개를 써놨는데 97개가 틀렸어요. 그래도 3개 이상 쓰셨죠? 그럼 만점 드리겠습니다. 자, 차시예고 다음 시간에 뭘 알아볼까요? 우리 아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뭐 용어가 몇 가지 나온다 그랬는데 그중 하나가 UI. 이번 시간에 대충 정리됐죠? 대충만 정리되는 겁니다. 선생님과 만나서 얘기할 땐 더 깊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UX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공부해 볼 테니까 UX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뭘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